무기질 비료, 금비라고도 부르는 화학비료. 그 비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곳 저곳에서 굶던 사람들을 소확량 확대로 살려놓으니 이제 자신 험담을 넣어놓는 말을 들으면 참 억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 공부를 조금 한 제가 이 영상에서는 화학비료를 대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화학비료 회사로부터 비료 한 줌 지원받지 못한 제가 없는 내용으로 무조건 편은 들지 않겠습니다. 토양과 관련된 자료나 비료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토양 산성화가 화학비료 때문에 가는 곳이 참 많습니다. 비료를 쓰기에 따라서 일조할 수는 있지만 주범이라고 하니 화학비료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작물을 기르자면 우선 토양의 pH가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작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심어보는 작물을 재배할 계획을 세울 때 맨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그 작물의 적정 산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작물별 적정 산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러 내용 중 밑으로 내려가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과수 작물을 살펴보면 블루베리, 복숭아, 밭나무는 강산성에도 잘 자라고 대부분 과수도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살구 같은 경우는 산성이든 연기성이든 가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 채소도 작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산성에 다 무난히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감으로 느낀 것은 6, 7 사이 거의 평균값이 pH 6.5 좌우간되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다른 작물보다 양파, 시금치, 우엉 등은 심을 때는 혹시나 산성 땅은 아닌지 신경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땅이 이보다 pH가 훨 낮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밭 평균 토양 산도 데이터를 알아보니 2015년 국립토양과학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평균 pH 6.2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 안 쓰는 밭 그리 많지 않은데 설록 산성화 책임이 화학비료에 있더라도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인 100여 년 전의 토양은 어땠을까? 그때 토양검사했다는 말은 없으니 자료는 없을 테고 한 번도 비료를 뿌리지 않은 비경작지인 산림토양의 산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전국 산림토양의 pH는 4.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집에 따라 다른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엄청스러운 산성 토양입니다. 비료 한 줌 얻어먹은 일이 없는 이 산림토양이 산성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화학 비료라고는 쓰지 않은 산림토양이 오히려 엄청 pH가 낮다는 것은 본래부터 산성 토양인데 그나마 밭은 농부들이 계량에 힘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산에 있는 소나무는 그 잎이나 줄기, 껍질들이 썩으면 산성으로 변합니다. 또 우리 산에는 소나무가 많으니 소나무가 일조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소나무도 주범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래부터 산성, 즉 모토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회암 지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화강암 지역입니다. 화강암은 산성 성분을 가진 토양입니다. 비료 사용법을 공부해보면 지금까지 경작하지 않던 개간지에는 사전에 용성인비를 충분히 뿌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화학 비료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모파로 인한 산성비도 한 몫을 하지만 요즘은 이 점은 많이 개선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도 청정지역의 빗물도 pH 5.5 내지 5.6이라 하니 이놈도 범인입니다. 용성인비는 인산비료로서 염기성 비료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비료 중에는 염기성 비료도 있고 중성 비료도 있고 산성 비료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용성인비나 각종 석회질 비료, 고토 비료, 그리고 규산질 비료는 염기성 비료입니다. 주면 줄수록 pH가 올라가죠. 반면에 질소와 가리 비료는 산성화에 일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안이나 황산가리를 뿌리면
나중에 황산근이 남아 산성 땅으로, 또 연마가리도 가리는 작물이 흡수하고 염소만 남아 산화를 부채질합니다. 이들도 말이 그렇다는 뜻이지 산성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산성비료 중에는 산성화에 기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도 있습니다. 성성비료라고 할 수 있는 요소도 처음은 땅에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지만 차차 질산태 질소로 바뀌니 그 질산태 질소가 산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리나 질소비료 여러 성분 비에 용탈되어집니다. 얘기하였다시피 화학비료 중에는 염기성 비료도 산성비료도 있습니다. 우리 토양이 산성화된 이유는 화학비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모토에 있습니다. 본래부터 산성 토양이었습니다. 정부에서나 농민 모두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노력은 늘 하고 있습니다. 비료 사용에 따라 화학비료가 산성화에 일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부터 산성 토양인데다가 비가 내리니 비 자체로도 또 애써 개량한 염기 성분도 비에 의해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토양 개량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유유지를 주민들을 위한 주말 농장으로 분양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화학비료만 쓰고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전혀 안 쓰면 땅이 나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화학비료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농사 체험을 가지자는 뜻은 알지만 그렇다고 화학이란 말 자체가 친환경과 상반된다는 점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신약이든 한약이든 먹고 나아야 되지 꼭 자연에서 얻은 한약은 되고 화학적으로 만든 신약은 안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친환경인이 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우려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유념해야 할 지구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아남은 종은 그 개체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진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 찰스 다윈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이 잘못을 해서 순환을 겪은 것도 아니고 지능이 우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계의 물결 밖에 있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